우리는 마케팅에 꽤 심도 깊은 고민을 합니다. 인스타, 구글, 네이버 등 여러 광고 매체들 속에서 우리는 브랜드에 맞는 광고 매체, 그리고 광고 컨셉 등 너무나도 다양한 선택지 앞에 다소 심각하고 다채로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스타트업 소속 명분으로 플랫폼을 기획할 때 읽었던 책 중 하나인 컨테이저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은 경험자의 추천, 즉 입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너무나도 공감되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한 문장이었습니다. 입소문. 그럼 사람들이 이 입소문을 내는 상황과 심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어떤가요? 입이 근질근질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인간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남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구매한 청소기가 소비자와 전문가가 뽑은 올해의 청소기 1위에 선정되었다라는 것은 남들에게 자랑해도 내가 구매한 핸드폰이 알고 보니 바가지 씬 가격이었다라는 얘기는 타인에게 잘 말하지 않고 혼자 분노를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난 재미있고 똑똑해, 그리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듯이 이 말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소셜화폐라고 부릅니다. 입소문을 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인 소셜화폐. 이 소셜화폐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적 비범성입니다. 독특하거나 특별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인데요. 놀랍고 신선하거나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웃음을 주는 것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가 있죠. 흔히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내가 본 바퀴벌레를 제3자에게 표현할 때 바퀴벌레의 크기나 숫자를 더 크게, 더 많게,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내적 비범성을 찾는 방법은 흥미, 놀라움, 신선함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골프공을 갈아버리는 믹서기, 편안한 좌석과 좋은 서비스를 갖춘 저가공사 등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틀을 깨뜨려 놀라움을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게임 메커닉스 활용입니다. 게임의 흥미를 더하고 더 나아가 중독성을 유발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건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이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서비스가 그 예시인데요. 다른 승객들보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탑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프리미엄 등급. 고객은 이 프리미엄 등급으로 가기 위해 직항이 아닌 일부러 경유해서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비행기를 더 자주 타고 오래 타고가 아닌 프리미엄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한 하나의 게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고객이 해당 브랜드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이 게임 메커닉스 활용의 예시로는 자신의 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아이콘, 등급에 따라 아이디 색상을 다르게 하는 등 등급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게임 메커닉스로 높은 등급에 위치한 사람들은 이 또한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할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소속감 심어주기입니다. 희소성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베타성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바로 특정 그룹의 멤버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나도 얻기 위해 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요. 이 소속감 심어주기의 예시로는 한때 대란이었던 허니버터칩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전용 사이트에서 회원들만 그 서비스를 이용 혹은 구매하게끔 하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할인 판매 이벤트를 열어 선착순으로 몰리게끔 만드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게 되는 순간 내 자신이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더욱더 애착을 갖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입소문을 어떻게 지속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입소문을 지속시키는 힘은 계기의 원리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떠올라야 입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계기의 원리는 상품이 잊혀지지 않게끔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화의 주제에 오르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연상하여 자주 대화에 언급될 만한 것들이 바로 입소문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가령 치킨을 연상해보면 맥주, 한강, 축구 경기, 주말 등이 있습니다. 이 연상물이 대화에 이런 식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야, 축구 보니까 치킨 땡긴다, 시켜 먹자. 야, 이번에 그거 알아? 밖으로 치킨에서 신메뉴 나왔다는데 그거 먹을래? 친구들이랑 축구 경기를 보는데 이런 대화가 충분히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음식의 연상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음식이 치킨보다 맛있더라도 치킨처럼 연상되는 주제들이 적기 때문에 대화에 언급될 확률이 적고 설령 언급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적다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예시는 키캣인데요. 이 키캣을 사람들이 주로
또 뜨거운 음료와 같이 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착안하여 뜨거운 음료를 커피로 연결시켜 광고 기획을 하였다 합니다. 바로 키캣과 커피는 환상의 궁합이라는 메시지로 말이죠. 사실 아시다시피 커피와 키캣은 본질적으로 연결고리가 없지만 직접 마케팅으로 연결고리화시켜 커피를 마실 때 사람들이 키캣을 연상하게끔 만드는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상할 때 그 연상물들을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앞에 에티오피아 음식처럼 우리는 연상물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캣처럼 직접 연상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람들의 대화에 자주 등장하고 또 그것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입소문을 효과적으로 내는 방법 중 두 가지인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공유하는 소셜화폐와 머릿속에 떠올라야 입 밖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계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그 밖의 의견들도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